어제도 쏠 때 보니까 변속을 딱 때리면 막 올라가고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할 때 껴들고 착 치고 나갈 때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딱 내렸다가 딱 올리고 딱 올리고 딱 올렸다가 브레이크 받고 내리고 다시 딱 올리고 했으면 방금처럼 미션이 어리버리니까 원래는 4단으로 내려왔다 5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6단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오토 미션이 사륜에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미션이 더 우선인 거죠. 운전자가 내가 강하게 몰고 내 마음대로 미션을 변속하겠다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수동 모드, 지금 콜사는 수동 모드거든요. 수동 모드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션과 주행 데이터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토 미션을 쓰는 고성능 차들은 다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변속을 아무리 하더라도 TCU와 ECU가 자동차와 미션의 어떤 내구성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주행을 하는 게 우선이지 운전자가 마음대로 하게끔 두질 않아요.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슈퍼카, 후륜 슈퍼카들이 이 미션 옛날에 맥라렌이 아니 에스턴 마틴이 쓰는 그 오토 미션에서도 내가 약간 욕을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좀 더 불리한 게 사륜 시스템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뒤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때리면서 이 변속을 때리게 되면 앞바퀴의 회전차와 뒷바퀴의 회전차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운데 비스커스가 아닌 토센 사륜이니까 토센 사륜에서도 물론 앞뒤의 회전차를 머금어는 주는데 그로 인해서 드륵 하는 느낌이 나요. 이 기계식 사륜들은. 이게 비스커스 커플링은 유체다판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슬립을 그냥 먹어주는데 얘는 유체다판이 아니니까 그 소리가 아까도 제가 변속할 때 소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 약간 일반적인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드륵 하면서 미션이 갈리는 건가? 라는 그런 느낌에 급브레이크를 하면서 원래 우리가 막 차를 쏘다가 급브레이크를 때리면서 변속을 내리잖아요. 바로 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 약간 당황하셨어요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이 차를 운전하시는 행운아분들은 차를 쏠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이 아우디가 주로 쓰는 그 전륜의 로우암의 서스펜션이 이 텐션 스트럿을 앞쪽부터 이렇게 뽑아서 포르쉐나 벤츠나 BM이나 이런 다른 슈퍼카 회사들이 쓰는 방식으로 안 돼 있고 앞 엔진에 의해서 앞이 무거운 차들 현대자동차도 제네시스 G90이나 G80도 이런 식으로 앞에 서스펜션이 돼 있거든요. W25인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로우암이 텐션 스트럿을 뒤로 맥퍼슨 스트럿 전륜차들 만들듯이 세팅을 해놓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이제 댐퍼나 스프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는 전체적인 차의 출력이 세기 때문에 타면서 그걸 좀 못 느끼게 해놨는데 미세하게 그런 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세하게 앞쪽이 약간 스포츠성보다는 둔탁하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뒤에 서스펜션이 형상은 되게 좋고 오링크로 막 멀티링크처럼 돼 형상도 이렇게 그 밑에 로우암의 형상들을 길이를 맞춰갖고 꼭 W15처럼 움직이게끔 이렇게는 다 해놨는데 완전히 슈퍼카들이나 고성능 차들이 노면의 다각도에 의한 캠버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잘 대응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승차감 위주로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서스펜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런 데를 이렇게 빨리 달릴 때 우와 지금 속도가 꽤 되는데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잘 가는 거 보면 대신에 얘는 이제 액티브 스테빌라이저를 넣어가지고 액티브 스테빌라이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그 승차감 위주나 전방에 무게 편향이 좀 많은 차들이 그걸 좀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서스펜션을 세팅을 하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고성능 차의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성능 차의 취지에 안 맞는 서스펜션을 액티브 스테빌라이저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상회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수시로 작동을 해주고 에어 댐퍼가 코너 같은 데서 바깥쪽을 잡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얘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스펜션이나 앞부분이 무거워서 부족해지는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살짝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다닐 때 코너를 돌릴 때도 원래는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롤링이 허용이 되면서 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 차를 타면서 하체 구성이 허블나게 잘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된다라는 것보다는 람보르기니가 또는 아우디 SQ7이 이 차를 만들 때 워낙 고성능을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원래 써왔던 서스펜션 구조와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서 모자라는 것들을 액티브 스테빌라이저라든가 그 다음에 울트라 토크 콰트로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에어 댐퍼에서 바깥쪽에 에어매틱을 딱딱하게 물리는 쪽을 딱딱하게 잡아준다든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잘 해가지고 고성능으로 갈 때 물리적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서스펜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카바를 치고끔 그리고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 쫙 달리면은 일반 SUV들이 보통 170, 80을 넘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살짝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반 세단이나 스포츠카나 슈퍼카처럼 그런 느낌으로 차를 못 타는 이유가 에어로다이나믹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에어로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댐퍼가 고중량을 견디면서 오프로드 성향을 카바를 쳐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성으로 갈 수 있게끔 댐퍼를 세팅을 못 하잖아요. 완벽하게 딱딱하게 잡는다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 참 람보르기니이기 때문에 물론 얘네가 차값을 비싸게 받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겠지만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금 속도가 지금 꽤 높은데 여기서 속도를 더 높여서 제가 아까 말했던 위험하다는 그 속도 SUV라면은 당연히 위험을 느끼는 이 속도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 이렇게 하고요. 딱 이렇게 바꾸면 지금 이 속도는요 어마어마한 속도, 물론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근데 240, 250에서도 일반 세단보다도 거짓말 좀 더 보태면 일반 웬만한 고성능 세단보다도 스테빌리티가 되게 뛰어나요.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에어로다이나믹을 이 차는 SUV 치고는 형상이 약간 곱등이처럼 생기고 낮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에서 일반 SUV들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니까 피칭이 일단 없어요. 피칭이 없고 앞에 전면 투과되는 에어로다이나믹에서도 활시위처럼 뚫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단은 피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면에서 맞는 바람의 양이 일반 SUV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유리한 거고, 그 다음은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롤을 딱 잡아주고 가는 데다가 에어매틱하고 댐퍼가 어느 정도 하는데 보통 SUV 고성능 SUV들은 중량 때문에 그거를 세팅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얘는 앞뒤에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그걸 어시스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불안감을 없이 쭉 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쪽에 엔진이 좀 더 무게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자는 이 스티어링 타각 느낌에서 앞에가 더 무거운 차들은 앞에서 눌리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을 타고 전해지는 이 흔들림의 느낌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딱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최고는 에어로다이나믹인 것 같아요. 에어로다이나믹이 월등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들 중에서는 SUV 치고는 어마어마한 에어로다이나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차의 매력을 느끼려면 이 차가 23인치에서는 그냥 타이어가 들어가죠. 고성능 타이어고, 이 22인치에서 이 서킷에 가도 되는 타이어가 낀겨져 있고요. 21인치에서는 오프로드를 대항할 수 있는 전천후 4시즌 타이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차를 타고 막 뽀대를 내기에는 이 타이어만 갖고도 충분하거든요. 얘가 지금 사이드휠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우르스를 타고 오프로드 가는 사람 미친놈 아닙니까?
물론 돈이 막 남아 돌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루스를 타고, 근데 또 브레이크가 씨발 250에서는 안 들으니까. 근데 아무튼 우루스를 타고 SUV인데 어마무시한 SUV를 할 거면 고속으로 달려야 돼요. 고속으로 달리면 이 에어 댐퍼에 헐거움, 지금 이 100km 전후에서는 약간 에어 댐퍼가 허술함이 느껴지기도 하단 말이에요. 원래 에어 댐퍼의 특징이거든. 그리고 완벽하게 200 이상을 써버리면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루스를 타고 우루스의 성능을 한껏 느끼고 싶으면 240에서 항속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야간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주간 리뷰로 넘어가서 못다니 야간 뭐 퇴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낮에 타는 주간 리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장의 리뷰의 하이라이트는 야간 리뷰지만 최근 들어 만드는 리뷰에서는 주간 리뷰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소소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주간 리뷰도 빼놓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리뷰를 재밌게 보셨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쏘고 다니죠. 계속 또 쏘는 것만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차를 타고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오지나 이런 상관을 안 가겠지만, 그래도 또 갈 수 있잖아요. SUV인데 한번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차폭이 커서 이런 좁은 국도를 달릴 때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주는, 이런 데서 이렇게 툭툭 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전혀 불편함 없고, 타이어가 일반 우리 국산 SUV 거의 2배 정도 넓이가 되거든요. 그럼 뭐 편평비 때문에 얼마나, 광폭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만 싶은데, 생각보다 이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또는 에어매틱 스프링이 굉장히 부드러움을 잡아주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바닥을 갖다가 이따만한 도화지가 싹 긁으면서 가는 느낌은 나요. 타이어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좀 약하게 달릴 때는 얘가 댐퍼도 되게 비싼 게 들어가 있고 에어매틱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뭐 범피로도 파여있는 도로나 과속방지턱 같은 데를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조금 속도가 높을 때 이제 과속방지턱이나 파여있는 도로를 탁 지나갈 때 되면 무게 배분에 대한 중요성이 확 나오거든요. 앞뒤 무게 배분이 비슷한 차들은 툭툭 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제 한쪽의 무게 편향이 심한 차들은 가벼운 쪽이 확 하고 튕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60km 미만, 70km 미만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치고 가도 그냥 툭툭 하고 부드럽게 고급지게 가는데, 8, 90이 넘어가는 속도에서 80 정도, 70 정도 넘어가면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 뒷바퀴가 그냥 날아가요. 그냥 앞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앞에서는 누르는 힘에서 툭 치고 지나는데 뒤에는 탁 튕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도 앞뒤 무게 배분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지금 언덕길을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미션이 그냥 뭐 2단 아니면 3단으로 계속 가는데, 보통의 이런 고마력의 높은 출력의 이런 차들은 언덕을 올라갈 때도 보통은 1500rpm 정도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올라가는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얘는 웬만해서는 RPM을 항상 2000 이상을 이렇게 쓰면서 가니까, 이게 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 미션 프로그램 로직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양한 상황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나 시내 주행할 때도 연비에 가깝게 또는 부들부들하게 엔진 RPM을 높이지 않고 가게끔도 잡아주는데, 그런 방대한 프로그램 로직을 사용한 것 같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람보르기니니까 용서가 되죠. 보통 람보르기니 타면서 아무리 이 차가 SUV라도 사람들은 보통 람보르기니까 일단 기름 많이 먹어도 욕 안 할 거고, 뭐 엔진이 막 힘있게 돌아가면 내 차는 황소니까, 이 차는 진짜 황소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내 차는 황소니까 원래 이렇게 엔진이 세게 돌아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같은 이런 첨단 시대에 또 친환경 이런 거를 따지는 시대에는 좀 역행하는 그런 약간 좀 제조사의 성의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차폭이 넓어서 우측에 가드레일 같은 데 달까봐 약간 왼쪽에 붙어서 다니면 얘는 영락없이 중앙선을 물고 가야 됩니다. 차폭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량들이 약간 좀 야시를 먹는 것 같아요. 약간 겁을 먹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우루스는 뭐 워낙 출력이 세가지고요. 이런데 올라갈 때 미션이 뭐 어리버리를 까네 뭐 어쩌네. 그리고 여기가 좀 차폭이 너무 넓고 이 도로가 좁아서 코너 같은 데서 또 차들도 많아서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뭐 좀 과도한 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언덕을 올라가거나 그럴 때 뭐 토센 사륜이 앞뒤에 무게 배분 좀 뭐 이럴 게 없어요. 그냥 출력이 너무 세가지고 엔진 마력이 깡패라고 그냥 마력으로 다 까고 가니까 크게 뭐 제가 뭐 이 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할 건 없는 거였는데 이런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더더욱더 이 토센 사륜 시스템에 기계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게 가끔 미션이 이렇게 달리다 악셀을 넣으면 툭툭 치는데 이것도 아마 토센 사륜 시스템 때문에 앞뒤의 회전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게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살짝 좀 아쉽고 그래요. 자, 내리막길은 지금 별로 차가 없으니까 내리막길에서는 앞쪽에 토센 사륜이 얼만큼 구배를 때리는, 그리고 얘가 앞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건 있어요. 제가 일반 도로를 달릴 때도 좀 불리한 건 있는데 이런 데서도 좀 달릴 때 보면 근데 접지는 끝장나네요 진짜. 씨. 어마어마하네. 이게 차가 넓지만 않으면 진짜 대단하네요. 등치가 이래도 달리는 건 그냥 영락없는 그냥 슈퍼카예요. 그냥 달리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사륜 시스템의 어리버리라든가 뭐 미션의 어리버리 같은 거는 낮은 속도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도 뭐 에어댐퍼니까 다 그렇고. 자, 여기까지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리뷰를 마치고 오랜만에 제가 또 리뷰를 했고 한 3, 4개월 만에 했죠. 3, 4개월 만에 한 데다가 그리고 또 혼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대한민국에서 리뷰 시장의 최고봉은 노사장 아니겠습니까? 한 번 1등은 영원한 1등이라서 뭐 지금은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핸들을 잡고 혼자서 이걸 세팅하느라고 좀 어설플 수도 있는데 금방 안정화를 시킬 테니까 부족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노보스 인더스트리나 노사장한테 리뷰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거는 댓글이나 아니면은 노보스 인더스트리 자유 게시판에 써주는 게 사실 제일 빠르긴 하죠. 거기다가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바람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수렴해서 리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의 전개 방식, 앞으로는 약간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랜 시간 리뷰를 하면서 편집은 좀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뭐 새벽에도 달릴 거고 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특히나 일반적인 차들,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는 차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근거리 한 100km 내외의 경기도 쪽에 펜션이나 이렇게 맛거리 맛집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 음식이나 드라이브 코스도 제가 소개하는 것도 영상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와인딩 코스라든가 고속도로 여러 환경을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차를 몰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모든 환경을 다 영상에 담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 좋은 의견들 넣어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루스 리뷰는 이걸로 마치고요. 총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장은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루스 리뷰를 재밌게 보셨습니까? 간만에 좀 쉬다가 영상을 찍었더니 좀 감회도 새롭고 더 잘하고 싶은데 항상 마음은 앉아도 되지? 앉으라고 놓은 거잖아, 그지? 항상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끝나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는 더 어떤 환경에서 하고 싶었는데 근데 면허 관련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면허를 되찾고 나서 바로 또 이런 고성능 차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제 막 그 과속을 막 하고 이런 영상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잠깐 가속하는 거는 아예 차가 없는 데서 혼자 절대 차들이 있는 데서는 이제 달릴 수 없으니까 혼자 그냥 살짝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대신에 이제 오랜 기간을 타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제가 리뷰를 할 거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루스는 막강한 성능, 그 다음에 화려한 외관, 그리고 람보르기니라는 슈퍼카 브랜드 밸류가 있죠. 이렇게 제가 타보니까 제가 뭐 사실 너무나 많은 차를 타잖아요. X5M이니 뭐 X6M이니 지바겐, G63, 뭐 G55, 그다음에 뭐 GLS, GLE, AMG 다 타보면 레인지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주는 그 고급 고출력의 SUV가 주는 그 편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출력이 막 쏟아지지만 우루스만큼 막 이렇게는 못 달려요. 걔네들은 그런 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SUV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를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데 우루스는 그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엄청나게 달릴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보면 엔진이고 미션이고 서스의 세팅이 거칠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아까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이게 스포티하고 슈퍼카 브랜드가 만들어서 이런구나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 되게 거칠다. 이런 급의 차들이 원래는 좀 느긋느긋하고 포용력이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고급 SUV를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이 차를 사면 안 될 거예요. 나는 SUV 뭐 편하고 부드럽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뽀다구 나고 무지막지하게 달렸으면 좋겠다 하면은 사도 돼요. 정말 코너 같은 데를 세게 잡아 돌리면은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저 정도 넓이의 저 큰 타이어에 사륜 토센 시스템이 있는데 뒤가 이렇게 싹 이렇게 MDF나 EDF가 달려있는 차들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론 많은 전자제어와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데 정말 운전하면서 재미를 많이 줍니다. 하지만 고급 SUV를 생각하는 분들은 벤테이가나 아마 다른 거를 사셔야 될 거고요.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가 폭스바겐 산하에서 아우디의 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람보르기니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에 꽂아져 있는 휠, 타이어, 브레이크 등등이 정말 잘 세팅을 했고 람보르기니가 허투루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타기 전에는 많이 실망할 줄 알았는데 타고 나니까 가격 슈퍼카 브랜드의 밸류가 있으니까 가격 대비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나쁜 차는 아니다 라는 게 마지막 총평이고요. 이 영상을 필두로 이제 저는 홀로서기로 홀로서기라는 게 저 혼자 독립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혼자서 싱글로 리뷰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모니터링으로 어떠한 점들을 개선해라 라고 알려주시면 다 반영해서 잘 노력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의혹들과 루머들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정말 로보스 인더스트리와 노 사장이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 법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밝혀졌고 의혹들을 그런 일을 꾸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하게 무고와 함께 처벌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저희 노보스와 노 사장을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서 좋은 자동차 문화와 좋은 자동차 정보를 드리는 거에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하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람보르기니 우루스 영상 마치고요. 다음 차를 위해서 노 사장과 우리 로보스 전 직원은 풀악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했더니 좀 기분이 좋네. 수고했다.